3.1혁명 105주년 기념 인문학 강의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개. 그렇죠. 예. 네. 개와 늑대와 뭐 코요테, 자칼 다 같은 종이라는 거. 예. 그래서 우리나라 개들은요 늑대에 굉장히 가까운. 다른 말로 하면 용맹하고 잘 싸우고 그리고 충성심 있고 하지만 다른 말로 하면 야생으로 나가면 바로 늑대가 될 수 있는. 저 지금 피해가 커지고 있는 그런 시절 그런 거 이야기 드렸고요. 네, 그게 나쁜 건 맞는데 약간 성숙이 필요해요. 우리나라의 동물보호운동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동물과 인간의 공존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맹목적으로 동물 그러고 있어서 그게 문제예요. 자, 오늘은요 고구마 하나입니다. 네, 정치 이야기 아니에요. 그쪽으로 가면 제가 주체를 할 수 없어서 지금 우리 맨날 뉴스에서 보고 있잖아요. 의도적으로 다른 거 하고 있어요 지금. 다른 거. 자, 오늘은 기후위기 세 번째. 벌써 변하고 있다. 태풍과 잠자리. 기후위기 첫 번째, 두 번째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옛날에? 어떤 게 기억나십니까 기후위기에 대해서? 자, 괜찮아요. 예, 이럴 줄 알고 복습합니다. 네. 예. 먼저 기후변화라는 게 있어요. 기후변화는요 오랜 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평균적인 날씨 패턴의 변화예요. 즉 기후는 변하는 게 정상이에요. 기후는 변하는 게 우리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고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 오랜 기간이라는 게 억년 단위예요. 억년 단위. 자, 38억 년 전에 지구는 처음엔 추웠어요. 그러니까 45억 년 전에는 어마어마하게 뜨거웠어요. 마그마로. 자, 가이아와 부딪힌 별이 뭐죠? 테이아. 기억나시죠? 부딪혀서 막 용융돼서 떨어져 나간 게 뭐가 됐다고요? 달. 근데 달이 떨어져 나가서 무거운 것만 지구에 남겨놨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지구에 자기장이 생겼고 걔들이 그게 45억 년 전 일인데 7억 년 동안 식었어요. 식어서 38억 년 전에는 평균 온도가 10도였어요. 10도. 지구 평균 온도가. 근데 그때부터 뜨거워져요. 그리고 또 추워져요. 뜨거워져요. 추워져요. 뜨거워져요. 이게 계속 반복해요. 그래서 우리 지구 38억 년 전부터 지금까지 총 4번 하나 둘 셋 넷 번의 빙하기 혹은 빙기가 있어요. 이게 기본 상식입니다. 그리고 이때 평균 온도가 17도예요. 17도보다 낮으면 빙하기고 높으면 자 뭐라 그래요? 빙하기 말고 해빙기, 간빙기. 오, 좋아요. 간빙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뜨거울 때와 차가울 때가 이렇게 달라져요. 그러면 현재 여기 있죠. 여기 현재 15,000년 요만큼을 뭐라고 하느냐? 후빙기라 그래요. 후빙기. 빙하기 후에 점점 녹고 있다고. 그래서 요거만 확대해 보면요. 자, 여기가 15,000년 전이에요. 쭉 올라가고 있죠 지금 이렇게. 그리고 10,000년 전에 많이 올라왔고 그리고 뭐 이렇게 쭉 자잘하게 올랐다 내렸다 내리고 있죠. 그리고 이때 중요한 게 평균 온도 15도예요. 즉 현재 15,000년 전부터 지금까지는 빙하기예요. 지금도 빙하기인 거예요. 평균 온도가 17도 밑에니까. 이해되시죠? 빙하기인데 문제는 여기 지금 최근 1000년 사이에 뜨거워지고 있어요. 최근 1000년 사이에 뜨거워지고 이거를 현세 온난기라고 불러요. 지구 전체 스케일로 보면은 지금은 빙하기에 속해요. 그런데 빙하기에서 15도가 아직 17도까지는 안 갔죠. 평균 온도가 17도를 넘어가는 순간이 이제 간빙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지금 절대 온도가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소리냐? 저는 강원도 출신입니다. 강원도에서 제 어릴 때 실제로 뉴스에 영하 15도 저는 어떤 느낌이었냐? 아, 내복 안 입어도 되겠네. 영하 15도는 그래요. 강원도에서 진짜로. 한 영하 20도 아, 내복 입을까? 이렇게. 영하 5도 아유 따뜻하네. 이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여기 오니까 어떻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그렇게 적응했던 제 몸이 인천에 오니까 처음엔 너무 더워요. 처음엔 너무 더워요. 근데 지금은요. 완전 인천에 적응해버렸어요. 영하 10도만 해도 추워 이런다고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자,
여러분 맘모스라는 애 아십니까? 맘모스? 코끼리보다 큰 애 있죠? 걔가 12,000년 전에 멸종을 하는데 그 이유가 12,000년 전이면 이때잖아요. 이때 이렇게 온도가 뜨거워져서 멸종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 인류는요, 이때 12,000년 전 빙하기 말기에서 온도가 뜨거워지면 한 영하 10도에서 영상이 되면 우리 인류는 살기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나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들은 몇천 년 동안 맘모스 잡으면서 살아왔어요. 거기에 적응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빙하가 녹으면서 맘모스들이 사라져요. 그리고 흙이 드러나. 우리는 얼음에서만 이동하는 게 특화되어 있는데 흙이 드러나. 질퍽질퍽해. 그래서 인류가 한 번은 멸종할 뻔했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요, 우리 기준 자꾸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기준으로. 자, 그럼 지금요. 지금 지구 전체로 보면 빙하기라 그랬죠. 그럼 따뜻해지면 좋은 거잖아? 그렇죠? 아니에요. 문제는요, 현재는 제4 빙하기 후빙기로 지구가 점점 더워지는 시기예요. 지금은. 근데 점점 더워지는 게 원래 계속 있었잖아요. 문제는 뭐냐?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온실가스 농도가 급증하여서 자연적인 기후 변화 패턴이 사라지고 급격한 온도 변화가 이 문제입니다. 급격한. 이게 포인트예요. 이해되십니까? 급격하니? 이거 보세요. 지구의 평균 온도와 대기중 이산화탄소가 지금 13,000년 전부터 현재까지 쫙 올라가 갑자기 변해버렸죠. 온도 변화는 늘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일교차 늘 있죠. 늘 있어요. 근데 일교차가 한 20도 늘 있는데 갑자기 오늘 40도가 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게 문제예요. 서서히 추워지면 괜찮다니까. 우리 인간도 적응 잘하고 다 적응 잘해요. 문제는 탄소가 많아짐에 따라 급격한 기후변화가 문제인 겁니다. 이거 이해되시죠 이제? 예. 서서히 기후변화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자연스러운 겁니다. 자, 그래서 기후위기는 대기 중 온실가스량과 상관관계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배출을 줄이고 배출된 것을 없애고, 배출을 줄이는 방법은 뭐 그 탄소 관련된 거 안 쓰고, 또 배출된 거를 줄이는 거는요, 다이아몬드. 그때 기억나시죠? 탄소 모아서 다이아몬드 만들었다고. 그런 거. 네. 어쨌든요. 그리고요. 여기서 한 가지. 기후 위기는 또 잘못된 것 인식 중에 하나가, 지구가 아파요. 이거 100빵점이에요. 지구는 안 아파요. 인간이 아파요. 예. 어차피 지구는 아까 그래프 보셨죠? 평균 온도는 25도까지 올라간 적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평균 15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지구는, 지구 입장에서 보면은 그냥 갑자기 뜨거워졌네? 이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 인간이 문제인 거예요. 인간이. 자, 여러분 지금까지 빙하기가 크게 4번 있었다 그랬죠. 그 큰 4번 동안 대멸종이 있었어요. 대멸종이. 그 대멸종 때 가장 확실하게 멸종한 게 누군지 아십니까? 지배종이에요. 지배종. 예, 그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종이 있죠. 늘 멸종당했어요. 대표적인 게 공룡. 네, 지구는 아프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지금의 지배종은 누굽니까? 당연히 인간이겠죠. 지금까지 패턴을 보면 인간도 멸종이에요. 지금까지 패턴을 보면. 그래서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역사상 4번의 증거가 있으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또, 이게 2번째 시간이었는데, 온실가스 배출, 즉 탄소 같은 거, 여기 오해가 있어요. 이거 전 세계의 지금 기후 위기의 가장 나쁜 새끼는 누굽니까? 제일 나쁜 놈. 아니, 나라로 얘기해보세요. 나라로. 트럼프. 역시 고마워요. 감사해요. 진짜 제가 보람을 느낍니다. 이거 제가 시험 삼아 저 친한 목사님이 몇몇 여쭤봤거든요. 하나같이 중국이라 그래요. 네. 자, 이게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건 UN 기후변화 보고서예요. 1990년대부터 탄소량이 쭉 늘다가 1950년대 확 늘지, 갑자기 이렇게. 산업혁명 이후에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현재 배출을 제일 많이 하는 게 아시아예요. 현재. 중국하고 인도 현재. 그런데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량, 예, 이거 현재 배출한 양이에요. 현재 배출하는 양. 중국이 제일 많죠. 팩트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건 뭐냐면 역대 누적 배출량이에요. 이게 뭔 소리냐? 제가 지난번 똑같이 예를 들었는데, 여러분 푸세식 화장실 경험해 보셨습니까? 수민, 푸세식 화장실에서 해본 적 있어? 느낌이 어때? 불편하죠. 여러분 옛날에 그 푸세식 꽉 차면 어떻게 합니까? 똥차가 와서 비어가죠. 예, 그렇죠. 똥차가 와서 비어가요. 여러분 혹시 여름에 똥이 삼각형으로 쌓이면서 어는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그렇게 얼어요. 그런데 이게 어떤 거냐? 미국과 유럽이 푸세식 화장실에 똥을 90%를 채워놓은 거예요. 미국과 유럽이. 근데 중국이 많이 먹고 응가하니까 넘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미국과 유럽이 중국 나쁜 놈!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네, 막 다친 거예요. 그래서 누적 배출량 보면 미국과 유럽이에요. 유럽이 합하면 45%예요. 누적 배출량이. 왜냐하면 여기서 산업혁명이 일어났고 여기서 제일 많이 했으니까. 중국은 13%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까지 똥 싸서 꽉 채워놓은 놈이 뭐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이게 뭐냐면요. 1인당 배출량. 1인당. 중국이 많이 배출하는 건 인구가 많기 때문이에요. 우리 살아가면 어쩔 수 없이 이산화탄소 배출하잖아요. 오히려 카타르, 토바코, 쿠웨이트, UAE, 브루나이, 바레인 이런 놈들이 제일 나쁜 놈들이에요. 석유 많이 나는 놈들. 예, 얘네들은 아낀다는 느낌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캐나다 갔을 때 거기는 분리수거가 없어요. 음식물 쓰레기 분리하지 않아요. 대충 던져요 그냥. 충격을 먹었어요. 그리고 중국 보세요. 예, 1인당 7톤밖에 안 해요. 근데 1위 카타르는 1인당 무려 49톤을 배출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나쁜 놈이 아니에요. 중국은 인구가 많을 뿐이에요. 오히려 1인당 배출량은 영국 17톤, 미국 16톤, 캐나다 16톤에 적어요. 중국이. 왜냐? 선진국들에 비해서는 그래도 생활 수준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를 배출할 수가 없어요. 얘네 하고 싶어도. 근데 중국을 욕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 정말 감사하다니까요. 똑똑해지셔서, 총명해지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그래서요, 산업혁명 이후 꿀 빨며 배출한 미국, 유럽이 지금 인구 많아서 배출 많은 중국을 욕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중국은요, 야, 여러분, 최근에 우리나라에 미세먼지 많이 줄었죠? 코로나 때는 중국 공장이 멈춰서 줄은 거고, 지금 왜 줄었게요? 중국이요, 전기차로 많이 바꿨어요. 전기차를 고급지게 못 만드는데 그냥 잘 굴러가기는 엄청 잘 만들어요. 네, 쓸만하게 그냥. 그게 최근에 우리나라에 또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지금 나름대로 이산화탄소도 많이 배출 안 하는 놈들이 전기차 시장에서 성공하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복습이에요. 근데 작년에 이 기후 변화에 따른 아주 특이한 일이 우리나라에 벌어졌어요. 자, 2024년 태풍 5월 25일 날부터 총 26개가 우리나라 북태평양 지방에서 발생을 했어요. 태풍이 평균보다 약간 많이, 뭐 큰 차이 없이 발생을 했는데 슈퍼 태풍이 무려 6개. 이건 점점 많아질 겁니다. 지구 온난화가 가속될수록 태풍 규모가 커져요. 그런데 태풍 경로를 종합해 봤어요. 자, 이거 보세요. 여기 그림. 이게 태풍 경로들이에요. 여러분 올해 태풍 경험해 보셨습니까? 거의 기억이 안 나죠? 우리나라 한국에 영향을 미친 건 단 3개. 여기요, 단 3개. 그것도 태풍이 아니고 태풍이 죽어서 열대성 저기압이 된 걸로만. 간단하게 올해 우리나라에 태풍이 왔다 안 왔다? 안 왔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 이럴까요? 태풍 안 오면 좋아요? 나빠요? 아니에요. 나쁜 거예요. 우리가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늘 태풍이 왔죠 지금까지. 그럼 늘 태풍이 와야 되는 거예요.
자연의 문제는 급격스러운 변화가 생기면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이해되십니까? 서서히 변화하면 적응 다 하는데 동식물들이 갑작스레 변화하면 문제가 생긴다고요. 이제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올해 태풍이 안 왔어요,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일단 한국의 태풍이 감소한 이유, 기상학자들이 신나서 조사를 했죠. 첫 번째, 지리적 요인 때문이에요. 대만과 일본이 방파제 역할을 합니다.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경로에 여기 대만이 있죠. 여러분 대만 가보셨습니까? 저는 대만 꼭 가고 싶어요. 왠지 아십니까? 산악인의 입장으로. 대만에요 3000m급 고산이 무려 240개가 있어요. 우리나라 제일 높은 산이 어느 산? 남한에서 1950m예요. 그게 저거 가봤거든요. 몇 번? 그것도 죽을 뻔했어요. 왕복 10시간 걸려요. 그런데 대만엔 3000m급 산이 무려 240개. 여러분 대만은요 우리나라 경상 남북도 합한 것밖에 크기가 안 돼요. 거기에 산이 240개가 있다고요. 3000m 이상 되는 것만. 저 여기 꼭 가보고 싶어요. 그래서 등산하려고 여기 가서 대만 가서. 네.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 우리나라로 들어온 입구잖아요. 여기 대만이 여기 있으니까 어마어마하게 높은 방파제가 하나 있는 거예요. 태풍이 여기 보세요. 대만 쪽으로 가면 이상하게 휘어요. 산들이 많아서. 그리고 높은 산은 없지만 길쭉한 방파제가 하나 또 있죠. 일본. 여기 보세요. 다 이렇게 일본 따라 휘죠. 이런 식으로. 예. 고마워요 일본. 예. 태풍을 막아줘요. 근데 옛날에는요 많이 그래도 왔잖아요. 우리나라에 태풍이. 근데 올해 이렇게 적었나? 자, 두 번째 열돔 현상이란 열돔. 열돔이 뭐냐? 자, 지구가 뜨거워지기에 따라서 이 북태평양 고기압은 고온 다습해요. 그리고 티벳 고기압은 고온 건조해요. 자, 일단 건조와 다습이 만나요. 그럼 쌤쌤이 되죠. 플러스 마이너스 중립이 돼요. 괜찮아요? 근데 고온과 고온이 만나죠. 초고온이 되겠죠. 이게 어떤 느낌이냐? 여러분이 우리 지금 말고 옛날에 장판 깔았죠. 바닥에 장판 2개 겹쳐진 부분 기억나시죠? 지금 이 북태평양 고기압은 대기 5km 구간에 있고요. 그리고 티벳 고기압은 대기 10km 구간이 있어요. 즉 우리나라에 뜨거운 이불이 2장 겹쳐진 모양인 거예요. 그래서 뜨거운 공기가 땅땅 뭉쳐 있어요. 우리나라에 바람도 잘 안 불고. 이걸 열돔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에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태풍은 저기압이거든요. 이 열돔을 못 들어요. 돌아가요. 이렇게 튕겨나가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 일본으로 가요. 우리나라는 쪄 죽고 일본은 태풍에 비바람에 죽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네, 올해 유난히도 더웠죠. 바람도 잘 안 불었죠. 이것 때문에 그래요. 열돔 현상. 그리고 이 열돔 현상 때문에 우리나라에 태풍이 안 와요. 그리고 또요. 이 열돔 현상을 뚫을 수 있는 태풍이 있어요. 그런 걸 슈퍼 태풍이라고 합니다. 딱 들으니까 느낌이 어떠세요? 무섭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극단적인 나라가 된 거예요. 태풍이 안 오거나 아니면 엄청 센 놈이 뚫고 들어오거나. 그렇죠. 큰일 났죠. 그런데 또 우리나라에 희한한 또 게 하나 있어요. 자, 제주도의 카르만 볼텍스 효과. 최근에 밝혀졌어요. 여러분, 카르만 볼텍스 효과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진짜로? 그럴 수 있어요. 자, 이게 2012년도 제21호 태풍 뿌라빠룬이에요. 뿌라빠룬. 여기 태풍 중심 보이시죠? 약 반경 1100km의 초슈퍼 태풍이었어요. 엄청난 태풍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우리나라 어때요 지금? 말도 안 되죠. 우리나라만 구름 한 점 없이 맑죠. 이 태풍이 있으면 일본, 대만 다 하우인데 우리나라만 딱 막아주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이 이유가 뭐냐? 바로 여기 좀 이상한 분이 보이십니까? 여기?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게 카르만 볼텍스 효과예요. 이게. 자, 그럼 카르만 볼텍스 효과가 왜 일어나냐? 바로
우리의 제주도 때문에. 자, 설명합니다. 카르만 볼텍스 효과, 이거는 대학교 2학년 유체역학 시간에 배웁니다. 즉 흐르는 유체에 장애물을 놓으면 뒤쪽에 작은 소용돌이가 생기는 현상이에요. 여기 이렇게 뭐가 이렇게 막 흘러가요. 유체가, 모래가 흘러가요. 근데 기둥이 하나 있으면 그 기둥 뒤에는 흐르지 않겠죠.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작은 소용돌이들이 생겨요. 이거를 정답이에요. 볼텍스가 우리나라 말로 와류예요. 그래서 카르만 와류 현상 해도 되고, 이걸 카르만 볼텍스 효과라 그래요. 이거 우리 실생활에 되게 많이 나와요. 어디서 나오느냐? 축구의 무회전킥 아십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카르만 볼텍스 효과 때문에 그래요. 축구공을 찾는데, 하은아, 무회전킥 알아? 축구에? 알지? 그게 이것 때문에 그런 거야. 그리고 또 야구의 너클볼 알아 혹시? 너클볼이 뭐냐면요, 회전이 없이 공이 가는데 공이 막 흔들려요. 지 멋대로 가요. 이게 다 카르만 볼텍스 효과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골프공에 막 구멍 뚫려 있죠. 좀 홈파여 있죠. 그 이유가 이걸 없애기 위해서예요. 배드민턴 라켓 중에서도 이걸 없애기 위해서 막 곰보로 생긴 라켓도 있어요. 자, 한번 보세요. 이게 배구인데요. 서브를 넣죠. 공이 어때요? 순간적으로 흔들리죠. 지금 좌우로 흔들리죠. 그리고 또요, 야구예요. 야구 공인데 이거 보세요. 공이 일루 갔다 하면 이렇게 흔들리죠. 이렇게. 예, 이게 카르만 볼텍스 효과 때문에 나타나는 너클볼이고, 제일 많이 일어나는 게 축구. 이거 보세요. 축구. 예, 공이 회전이 없는데 숭 지멋대로 흔들려요. 이게 무회전 슛, 무회전 킥, 카르만 볼텍스 효과입니다. 이게. 자, 그러면 카르만 볼텍스 효과가 일어나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진행 방향을 예측할 수 없어요. 지 멋대로 가요. 야구에서 투수가 던지면 포수가 받잖아요. 포수가 가끔 놓쳐요. 근데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자, 이거 보세요. 포수가 순간적으로 잘못 이해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네. 그리고 골키퍼도 이쪽으로 갈래다가 이걸 못 맞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카르만 볼텍스 효과가 나타나면 진행 방향을 예측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거 보세요. 태풍을 중심으로 해서 소용돌이가 돌죠. 제주도가 한라산이 무려 2,000m. 그리고 대에 혼자 뚱 있어요. 여기 제주도 뒤쪽으로 카르만 볼텍스 효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태풍의 진로가 지 멋대로 변해요. 슈퍼 태풍이 그것도 없도록 지 멋대로 변해요. 여러분, 제주도 신화에 보면요, 설문대할망이라는 분이 나와요. 여기서 중요한 거, 할망은요, 노인을 뜻하는 단어가 원래는 아니었어요. 여사님이었어요. 고귀한 부인이 뜻했어요. 그래서 설문대할망 설화에 보면 굉장한 미인으로 제주도를 지키는 여신이었대요. 등치가 얼마나 컸든지 한라산 분화구에 백록담 파여 있잖아요. 거기를 의자 삼아서 딱 앉아서 빨래하고, 가끔 오는 태풍이 있으면 오이 해서 일본으로 쫓아냈다는 설화를 가진 분이 설문대할망 신화예요. 근데 그 설화가 과학적으로 일부 밝혀진 게 이 카르만 볼텍스 효과예요. 이것 때문에 와류가 생겨서 태풍 진로를 예측할 수 없는데, 이 중국 땅덩어리도 뜨겁잖아요. 그래서 가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그러면 일본이지요. 네. 실제로 이겁니다. 이게 이 뿌라빠룬의 경로예요. 이거 보세요. 이게 태풍의 경로입니까? 이게? 지 멋대로 가죠. 보통 태풍은 완만한 곡선을 그리며 가잖아요. 그렇죠? 이쪽으로 가다 꺾였다 한 바퀴 돌았다가 이러고 가는 거예요. 이게 제주도에서 일어난 카르만 볼텍스 효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거의 제주도에서만 일어나요. 예. 그래서 제주도로 오던 태풍이, 제주도가 한반도를 아까 보셨던 날씨 맑게 만들어주는 거, 슈퍼태풍에도 막아주고, 그리고 일본을 휘어지게 만들어요. 그럼 우리나라 한번 보세요. 기후변화로 인해서 뜨거워져요. 원래 대만과 일본이 막아줘요.
열돔 현상 때문에 일반 태풍은 못 와요. 슈퍼 태풍만 올 수 있어요. 근데 슈퍼 태풍은 또 제주도가 막아줘요. 태풍이 안 와요. 좋은 게 아니라고요, 이게 여러분. 이런 급격스러운 변화는 좋은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실제로 작년에 2024년도에 우리나라 영향을 미친 태풍은 제로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한국에서 잠자리가 사라졌어요. 여러분 작년에 잠자리 많이 못 보셨죠? 사라졌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잠자리? 고추 잠자리. 이건 우리나라 토종, 우리나라에서 알 낳고 다시 부화하는 잠자리. 이건 무슨 잠자리? 된장 잠자리. 누런 거, 제일 많이 보이는 거. 근데 얘는요, 자, 여러분,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 와서 귀화해서 외국인 부부가 우리나라에서 애를 낳아요. 그럼 걔는 생김새 어떻게 생겼어요? 외국인이겠죠. 근데 어려서부터 우리나라 자랐어. 그럼 걔는 된장찌개 좋아하고 BTS도 좋아하고 김치 좋아하는 한국인으로 자라겠죠. 예, 겉으로 보기에만 외국인이지. 그런 사람 꽤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다문화인 같은. 자, 근데 얘 있죠, 얘. 이 된장 잠자리는요, 우리나라에 있는 된장 잠자리들은 거의 100% 동남아에서 왔어요. 그 해에 와요, 바로. 이 된장 잠자리가 전 세계에 살거든요. 이 극지 빼놓고 전 세계에 살아요. 그런데 얘네들이 유전자가 거의 비슷해요. 유전자 풀이라는 정확히. 혹시 갈라파고스라고 아십니까, 여러분? 찰스 다윈이 발견한 아주 고립된 섬인데 고립되다 보니까 걔네들끼리 진화했어요. 근데 이 된장 잠자리는요, 전 세계가 모두 다 가족이라고, 결혼한다고, 유전자가 거의 비슷하다고요. 왜냐? 된장 잠자리는 동남아 국적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보이는 된장 잠자리는 그 해에 모두 동남아에서 태어난 애들이에요. 그 해에. 이 동남아에 태어난 놈이 태풍을 타고 동남아에서 한국으로 유입됩니다. 모두 다. 그래서 얘네들은요, 된장 잠자리는 최고 7,000km까지 이동합니다. 여러분, 에베레스트 산막이 있죠. 6,200m예요, 높이가. 근데 거기를 새도 못 넘어요. 비행기도 못 넘어요, 에베레스트는. 비행기도 가다가 거기 너무 높아서 기후 영향받아서 안 간대요, 그쪽으로는. 그런데 에베레스트를 유일하게 넘는 놈이 얘예요. 잠자리. 신기하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발견하고 있는 잠자리 있죠? 모두 다 동남아에서 왔어요. 베트남에서 올 수도 있어요. 네, 맞아요. 태풍이 없어서 못 오는 거예요. 태풍이 없어서 우리나라까지 못 오고, 자, 곤충이 줄어들자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일단 우리나라에 곤충을 먹는 철새들이 줄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 애들이 곤충을 안 먹고 뭘 먹겠어요, 그러면? 다른 걸 먹기 시작했어요. 예, 농작물을 먹고, 예, 그런 거 피해를 입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보세요. 이 잠자리 때에 점령당한 배, 펄펄 끓는 지구의 경고, 이게 어디냐? 제주도 낚싯배예요. 제주도 앞에 낚싯배인데, 이게 붙은 게 다 잠자리예요. 동남아에서 태풍 타고 못 넘어오니까 그냥 약한 바람 타고 넘어오다가 우리나라까지 못 오고 제주도 해안가에 이렇게 배들에게 엉겨 붙는 거예요. 된장 잠자리들이. 여러분, 잠자리는 해충입니까? 익충입니까? 어마어마한 익충이에요. 그래서 잠자리가 줄어들었어요. 실제로 올해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잠자리는 천부적인 사냥꾼이에요. 예, 여러분, 상어 있죠? 바다의 상어. 상어는 사냥 성공률이 50%가 안 돼요. 45% 정도예요. 상어가 사람을 노리거나 다른 물고기를 노릴 때 반은 성공하고 반은 실패한다고. 그리고 사자는 30% 미만이에요. 그런데 잠자리는 그게 무려 95%예요. 왜냐? 잠자리는 우리가 발견한 그 어떤 생명체, 그리고 또 우리가 만든 그 어떤 비행체보다 완벽한 비행을 해요. 여러분, 헬기는 하늘에서 정지할 수 있죠. 비행기는 정지 못하죠. 잠자리 다 해요. 여러분, 헬기 후진할 수 있어요? 되게 힘들어요. 스누크 헬기만 돼. 잠자리는 막 해요. 잠자리는 하늘에서 굉장히 자유로운 놈이에요. 그리고 막 7,000km까지 날아가요. 인간이 못 만들어요, 그렇게. 그리고 눈이 수만 개가 있어요.
인간은 시야각이 약 180도밖에 안 되는데 걔는 360도 위아래까지 다 봐요. 그 요 하나 다 눈이거든요. 인간이 볼 수 없는 모든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체 시력이 말도 안 되게 빨라요. 모기를 얼마나 잘 잡는지. 주식은 모기 하루 200마리 잡아요. 여러분, 이게 잠자리 꽃갈콘 사진이라고. 여러분, 꽃갈콘 먹을 때 손가락에 껴보셨어요? 예, 잠자리 다리 6개에 모기 하나씩 딱딱딱 잡고 하나씩 어떤 것부터 먹을까? 여러분, 꽃갈콘 먹을 때 엄지에 있는 거 빼먹었다가 새끼 거 빼먹고 드는 거 있죠? 지금 잠자리가 6개 보세요. 모기 성공률이 95%라고요. 집에 모기 많아요? 잠자리 키우십시오. 네. 진짜로요? 하루 200마리 먹는데요. 이런 잠자리가 사라지니까 뭐가 늘어날까요? 당연히 모기가 늘어나겠죠. 예. 잠자리 개체수와 모기 개체수는 반비례하거든요. 예. 잠자리가 줄어드니까 모기가 확 늘어나요. 확 늘어나니까 이거 보세요. 이른 더위에 불청객, 모기 일찍 등장. 작년 5월 달이에요. 작년 5월 달이 재작년 5월에 비해 모기가 7.7배가 많아졌어요. 그리고요, 이거 보세요. 입동이 코앞인데 가을 모기 극성. 지난 10월에 비해 모기 채집 많아. 그리고 기후변화 여파, 가을철 모기 주의. 10월 모기 개체수 지난해 8배. 즉 작년에 모기가 재작년보다 8배가 많았다고요. 근데 워낙 뜨거우니까 우리 주변에 잘 없었을 뿐이고, 이게 봄, 가을에 밀려서 엄청나게 11월 달까지. 이 원인이 뭐라고요? 예, 그렇죠. 태풍이 없어서 잠자리가 못 오고, 잠자리가 없으니까 모기가 늘어나고. 태풍은 왜 없었다고요? 기후변화 때문에. 급격스런 기후변화 때문에. 자, 이거 보세요. 인간에게 가장 위협적인 동물, 이게 뭐냐면 한 해에 사망자 수예요. 한 해에 상어 때문에 전 세계에서 10명이 죽어요. 생각보다 적죠. 한 해에 코끼리 때문에 전 세계에서 100명이 죽고, 한 해에 악어 때문에 전 세계에서 1000명이 죽고, 한 해에 개 때문에 전 세계에서 2만 5천 명이 죽어요. 광견병. 한 해에 뱀 때문에 5만 명이 죽고, 한 해에 인간 때문에 47만 5천 명이 죽어요. 전쟁 및 살인. 근데 한 해에 모기 때문에 72만 5천 명이 죽어요. 모기가 최고의 살인자예요. 살인충이죠. 근데 그 모기를 제일 잘 잡는 게 누구라고요? 예. 잠자리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예. 자, 그리고요, 이거 보세요. 작년 겁니다. 말라리아 12년 만에 최다. 겨울철 유충무제 고삐. 작년 말라리아 환자 745명, 2011년 이후 최다. 예, 보통 우리나라의 말라리아 환자가 한 해 400명 수준이었는데 모기가 없으니까 700명이 늘었다고요. 모기가 많아지니까. 이게 모기가 많아져서 우리가 많이 병에 걸리고 죽고 있고, 일본 뇌염 많이 걸리고, 그 이유가 잠자리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 이유가 태풍이 없었기 때문에, 그 이유가 우리가 기후 위기, 열돔 현상 이런 것 때문입니다. 지금 이제 급작스러운 변화, 이 기후 때문에 우리 삶에 이런 변화들이 나타나요. 그리고 또 있어요. 횟감이 맛없어지기 시작했어요. 물이 뜨거워지니까. 그쵸? 빨리 통일돼서 북한 가서 먹어야 되죠, 회를. 옛날에 제주도 앞바다 그 추운 물살에서 뛰놀던 대방어를 잡아서 먹어야 되는데 걔네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그 변화가 지금 이제 우리를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예. 자, 기후 변화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시고, 아까 여러분이 미국, 트럼프, 유럽 얘기하시는데 저 너무 감동받았습니다. 예, 한 인문학 강의를 하고 있는 보람을 느꼈습니다. 네, 제대로 인지하시고 주변에 개소리, 쌉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참교육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